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저희 사이트는 국어 내신 대비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2025년, 그러니까 올해 시행된 고1 9월 학평의 문학 파편 지문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문 보시면요. 자, 지금 아내와 동행할 수는 없다고 나는 생각을 굳혔다라고 시작하고 있죠. 여기 이렇게 나라고 하는 인물이 나온 것을 보았을 때 우리가 1인칭 시점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일단 뭐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1인칭 주인공 시점입니다. 이제 이 나라는 인물이 이제 주인공으로서 자신의 이야기를 서술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내면과 이런 것까지 나타나게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딱 시작하자마자 아내와 동행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굳혔대요. 자, 그러면 우리는 궁금한 거죠. 뭐 어딜 동행하는 걸까? 이렇게. 그러니까 어딜 동행할 수 없는 걸까? 이렇게 좀 궁금하게 되는데요. 자, 그녀의 지적처럼 설사 어떤 비난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말이다. 자, 지금 그곳에 동행하지 않겠다는 자신의 결정이 아내에게 비난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자, 숙부의 갑작스러운 죽음이라고 하는 거 나오죠. 지금 숙부가 돌아가셨고요. 그 장례식을 가야 되는데 그 장례식에 아내와 같이 않겠다고 결정을 한 겁니다. 왜 그러느냐? 자, 보세요. 적어도 나에게 있어서 그 죽음은 일찍이 내가 속해 있었던 한 세계의 완전한 종언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제 내가 장사 치를 것은 한 사내의 시신이 아니라 그것과 연루된 나의 어둡고 치욕스러운 과거였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나는요, 숙부가 죽음으로 인해 그 숙부와 관련된 어떤 자신의 세계 자체를 끊어내려고 하고 있어요. 일단 그 이제 뒤에 나올 내용이지만 먼저 설명을 좀 드리자면 나는요, 자신의 이 가족과 관련된 그 세계를 굉장히 끔찍하게 여깁니다. 고통스러워해요. 그런데 그 고통스러운 자신의 가족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던 게 숙부였거든요. 그런데 이 숙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완전히 그 세계와의 연을 끊어야겠다라고 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아내에게는 자신의 그 끔찍했던 그 가족, 그 세계를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알려주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아내와는 함께 가고 싶지도 않고 보여주고 싶지도 않은 상황이에요. 하지만 아내는요, 그거를 절대 이해하지 못해요. 왜 그러느냐? 자, 처가는 월남 가족이었다. 고향도 친지도 다 버리고 온 실향민이라는 의식이 언제나 강한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관심과 집착도 별난 데가 있었다. 그러니까요, 이 아내의 가족들은요, 아이고, 자, 가족이라고 하는 거, 이 가족에 대한 관심과 집착이 강하다는 거야. 그런데 반면에 나는 어때요? 나는 가족에 대해 가족의 세계, 연을 끊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아내와 나의 사이에 갈등도 있었던 거예요. 자, 고향이나 친지, 심지어는 나의 가게에 이르기까지 거의 한 번도 속을 털어놓고 이야기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자, 그래서 그 세계는 이를테면 내 아내에게 있어서는 철저하게 닫혀있는 세계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가족사로 인해서 그 아내에게도 자기 가족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숙부는 그 세계에 속해 있는 마지막 한 사람인 셈이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그 어둡고 치욕스러운 과거, 가족과 얽혀있는 그 이야기에 마지막 남은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자기가 드디어 그 과거와 그 가족과 그 세계와 연을 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자, 어쨌든 그래서 나 혼자 다녀오는 것이 좋겠어 라고 하며 내가 그쪽에 발길을 들여놓는 일도 어차피 이번으로 마지막이 될 테니까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굳은 다짐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나가 삼촌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고향으로 향하면서 자신의 과거를 떠올립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제 할아버지는 일단 친일파였고요. 그래서 이 친일파 할아버지 때문에 무너져가던 집안이었는데 거기에다가 심지어 아버지가 사상운동을 하다가 전쟁 직전에 종적을 감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 사상운동을 했던 아버지로 인해서 마을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끔찍한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이 삼촌은 전쟁에서 돌아왔는데 가슴에 부상을 입어요. 자, 그런데 거기에 이제 파편이 박혀 있는데 그 파편을 제거하는 수술에는 실패를 합니다. 자, 요런 이야기가 일단 있다. 자, 살아생전에 내가 고인을 마지막으로 본 게 7, 8년 전의 일이다. 이제 어머니의 장례 때 참석지 못했던 그는 불쑥 직장으로 찾아왔다. 자, 첫 모습에서 나는 그가 이제 막 감옥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출감하는 길임을 알아볼 수 있었다. 자, 그때가 네 번째 출감에 해당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전과를 가지고 있는 기록이 되게 많다는 거죠. 벌써 네 번째 감옥을 갔다 온 겁니다. 자, 형수님께서 운명하셨던 소식은 저 안에서, 감옥 안에서 들었다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 들었는데 지금이라도 무덤이나마 찾아봤으면 하는데 그럴 만한 짬을 낼 수 있겠는가. 자, 지금 어머니 무덤에 가고 싶다라는 거죠. 이 나의 어머니의. 그래서 형수님 그 무덤에 가고 싶은데 혹시 같이 가줄 수 있겠니? 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런 이제 그 삼촌의 숙부의 말하기 방식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갔는데요. 내 어머니의 봉분에는 잔디가 제법 깊고 넓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숙부가 혼신의 힘을 다해 오열을 참고 있음이 분명했다. 땅바닥에 얼굴을 박은 채 그는 신음 같은 울음소리를 듣다. 자, 지금 이 숙부가 형수님, 그러니까 나의 어머니를 굉장히 애틋하게 애절하게 생각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자기를 굉장히 따뜻하게 대해준 형수에 대한 죄책감과 슬픔의 그런 표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자네 아버님 제살랑 5월 중 적당한 날을 택해 모시도록 하소. 가급적이면 중순 이전이 좋겠네. 갑자기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버지의 제사에 대해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보세요. 나는 아버지의 제사를 모시고 있지 않았다. 어머니의 희망 때문이었다. 그 엄마는요, 아버지가 살아있을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해마다 주인 없는 생일상을 차려왔대요. 그러니까 제사상을 차리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살아있을 거라고 믿고 생일상을 차리면서 같이 뭐 하지도 못하는데 생일상을 차리면서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랬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숙부가 아버님 제살랑 5월 중 적당한 날을 택해 모시도록 하소라고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다음 말을 기다렸는데 더 이상 말이 없었대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대꾸했다고 합니다. 도리가 아닌 줄은 알지만은 어쩌겠노. 나야 워낙 그런 사람 아닌가. 빈 껍데기만 남아서 넉마매로 굴러댕긴다 뿐이지 진짜 모습은 진작에 끝난 거네. 인제사 생각하마 기왕 한 구덩이 묻히지 못한 것만 원통할 따름이제.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걸 이 숙부가 목격을 했던 거예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전쟁의 상처, 그런 것 때문에 이 숙부의 자기의 그 몸과 마음도 굉장히 파괴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이런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그 숙부가 떠나고 내 아버지의 죽음을 목격했던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나도 깨닫고 있어요. 어쩌면 그의 가슴에 남아있는 상흔과도 관계가 있는 건지 모른다고까지 나는 생각했다. 비로소 나는 그를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자, 그래서 숙부에 대한 이해가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과는 생판 모습이 달라져 버린 그 삼촌에게서 나는 문득 어딘가로 종적을 감추어 버린 내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하곤 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 죽은 아버지의 모습과 이 삼촌의 지금 모습 역시 겹쳐 보인다는 거예요. 이 삼촌은 지금 계속해서 죄책감과 뭔가 그런 파괴된 자신에 대한 고통으로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겹쳐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극적 운명, 전쟁으로 인한 비극적 운명에 대해서 이렇게 느끼는 모습까지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특징 좀 볼게요. 먼저 역순행적 구성, 현재와 과거를 교차하면서 사건의 내막을 드러내고 있고요. 파편이라는 상징적 소재를 통해서 상처와 분단의 비극이라는 주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숙부는 과거의 상처를 온몸으로 감당하며 살아온 존재예요. 반면 나는 어땠냐면 그 모든 과거와 단절되어서 외면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태도가 좀 이렇게 대조되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7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상 잠시 일시정지하고 문제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같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기를 참고해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고 있죠. 자, 지금 이 파편, 전쟁이라는 거대한 비극이 한 가족과 개인의 삶을 어떻게 파괴했는지를 보여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요,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삼촌이 자신의 처지를 넝마에 비유하여 한 구덩이에 묻히지 못한 것이 원통할 따름이라고 한 것이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려는 강한 의지를 반어적으로 드러낸 것 아니죠. 이 삼촌이 자기를 넉마에 비유하고 이 원통하다고 말한 건요, 전쟁의 상처와 죄책감 속에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절망적인 심정을 직접적으로 토로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강한 의지가 드러났다라고 보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 같이 풀어보았고요. 이 외에도 더 많은 문제나 자세한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